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가 들끓고 있습니다. 본토 정부의 오랜 차별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과거 오키나와의 독립단체 류큐 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는 현재 오키나와의 상황은 일본에 의한 류큐 차별이며 식민지배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며 오키나와의 독립을 꾸준히 촉구해왔는데요. 최근 오키나와 측에서 독립을 위해 한국과 연대하여 한국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독립을 한국이 도와줌으로써 현재 7광구라고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국의 해양 영토를 대폭 넓힐 수 있다는 놀라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7광구 개발과 대한민국의 태평양 해상로는 일본에 의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급격한 경제위기로 인해 오키나와 주민의 분리 독립운동이 고조되자 판도가 바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갈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예정된 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EEZ가 포함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EEZ 지도를 보면 한국의 해양 출구는 일본에 비해 매우 협소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져서 이권을 잃었다고 불평하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섬들은 일본이 200년도 안 된 비교적 최근에 정복활동으로 차지한 영토이며 제국주의적 팽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 섬들이 일본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면 일본의 해양 패권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정도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다시 우리나라를 지배해야만 진짜 제국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혀온 건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한국의 상황에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들 또한 언젠간 한국처럼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휴양지로 유명해진 오키나와는 한국과 비슷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유구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와 조선의 조공을 바치던 우리와는 매우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열도, 한반도,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해양 무역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독립적인 왕조를 이루어 온 국가인데요.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1879년 일본 제국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왕조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험난한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군과 치열한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집단자살을 강요받기도 했으며 현재도 일본 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오키나와가 얼마나 차별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최저시급입니다. 2022년도 오키나와의 최저시급은 820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8,666원인데요. 오키나와의 시급을 일본에서 가장 최저시급이 높은 시간당 11,000원인 도쿄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고 차별받는 지역이죠. 오키나와 출신이자 한때 일본 최고의 톱스타였던 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1999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 10주년 기념 축하연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의 제창을 거부하며 일본에 불복종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오키나와인들은 기미가요 제창에 대해 수많은 비판을 남겼는데요. 그 시절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오키나와 독립론은 1979년 일본 복속 100년을 맞아 처음 일었으나 큰 호응은 없었습니다. 2007년 류큐 대학이 실시한 현민 여론조사에서는 20%만이 독립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독립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 희생을 당한 전몰자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지역의 토사를 이용해서 오키나와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키나와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반대하며 현지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에 한국이 연대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정치인마저 오키나와 드디어 야마토에서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오키나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낫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쓸 정도로 독립에 대한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적이 없던 오키나와의 모습에 당황한 일본은 한국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의 반일 감정은 주권을 침탈한 일본에 대한 분노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과 금액을 같이 하고 있죠. 특히 류큐인들은 과거부터 우리 민족과 긴밀한 관계였고 민족적 정체성도 우리나라와 가깝습니다. 또한 류큐는 고려의 삼별초가 강화도와 진도 그리고 제주도를 거쳐 새로운 터전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에는 류큐국 슈리 왕궁의 정전에 걸려있던 류큐 만국질량 동종이 전시되어 있는데 종에 새겨진 글귀가 놀랍습니다. 종에는 류큐는 남해에 있는 나라로 사만의 빼어남을 모아놓았고 대명과 밀접한 보차 관계에 있으면서 인력과도 떨어질 수 없는 순치 관계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동종의 명문이 한중일 동북아 삼국 중에서도 조선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 류큐는 다른 나라를 좀처럼 침략할 줄 모르는 평화의 호국인 조선에 대하여 각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동종의 명문은 국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조선인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류큐 군도는 일본에서 보면 서쪽에, 중국에서 보면 동쪽에 있다. 한반도에서 봐야 정남쪽에 있는데 자신들을 남해의 나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키나와의 인류 유전자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인의 DNA에서 한반도인과의 유사성이 일본인과의 유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오키나와는 일제강점기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1조선인들의 거주가 많아 한국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죠. 류큐 왕국의 국기는 한국과 같은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이의지에 관해서 일본은 2028년 협정 종료 때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의지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의지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센카쿠 제도와 더불어 오키나와 또한 원래 중국 땅이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제도가 중국에 넘어가면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은 다시 설정됩니다. 센카쿠 제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각각 중국 대만이 있고 410km 떨어진 곳엔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센카쿠가 중국에 넘어가면 오키나와 영유권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반중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정부도 싫어하지만 중국을 그 이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 될 바엔 차라리 일본의 영토인 상태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죠. 오키나와의 여론을 의식한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결국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독립시킨 후에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겠다는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의 목적은 센카쿠는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해양 영토를 넓히는 것에 있으며 특히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오키나와를 한국보다 먼저 손에 넣는다면 미국에게 군사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오키나와는 탐나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오키나와의 독립운동 측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군을 주둔시켜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자력으로 독립을 진행했다간 중국과 일본 중 한쪽에 먹힐 것이 뻔한 상황이었던 오키나와는 만약 한국군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게 된다면 중국도 일본도 강력한 한국군을 쉽사리 내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오키나와인들은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제국주의적인 침략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보다는 훨씬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오키나와가 분리 독립이 된다면 7광구 협상에 있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한국이 오키나와의 독립에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대로 두 나라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한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활로를 열 수 있고 오키나와는 한국군의 안보를 의존할 수 있게 되며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을 때 제3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오키나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